자, 스케치업을 실행하면 이렇게 템플릿 파일이 뜨게 됩니다. 여기엔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런 부분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라이센스도 필요 없고 여기 템플릿 부분이요. 바로 이 부분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됩니다. 템플릿이라는 건 예제란 뜻입니다. 예제 파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위에 보시면 심플 템플릿 그래놓고 피트 앤 인치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보시면 심플 템플릿 빼기하고 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뒤에 붙은 건 단위죠? 네. 피트 앤 인치. 우리나라 단위인가요? 아니죠. 자, 미터는요? 우리나라 단위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설계의 기본 단위는 뭘까요? 미터일까요? 센티미터일까요? 아니면 밀리미터일까요? 아니면 킬로미터일까요? 설계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이 미터 단위를 쓰는 데가 있어요. 미터하고 킬로미터 쓰는 데가 있는데 도시 설계할 때 도시는 엄청 크죠. 그러니까 밀리미터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도시 설계할 때는 킬로미터를 기본으로 해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아키텍처 디자인 피트 앤 인치가 있고 아키텍처 디자인 밀리미터가 있고, 네, 바로 얘를 써야 되는 거죠. 아키텍처 건축 설계죠. 건축 설계 그 다음에 밀리미터. 자, 뭐가 있나 또 볼까요? 아키텍처 디자인 미터,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구조 설계네요. 구조 설계, 그 다음에 어반 플래닝이죠. 어반 플래닝이 도시 설계입니다. 그 다음 랜드스케이프 조경입니다. 우드워킹 이거 목공이죠. 목공, 그러니까 가구 제작할 때 우드워킹이라는 건 가구 제작이죠. 목공 혹은 가구 제작 밀리미터. 자, 인테리어 밀리미터 얘를 쓰셔도 돼요. 아키텍처 밀리미터를 써도 되고 인테리어 앤 프로덕션 디자인 얘를 써도 되고 그 아래 보니까 3D 프린팅도 있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아키텍처 디자인 앤 밀리미터 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스타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시죠. 바로 이 화면으로 넘어오는 경우 바로 여기요. 헬프 메뉴에 보시면 웰컴 투 스케치업 여기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 always 항상 show on 스타트업을 보여주세요. 얘를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얘가 나옵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화면 제어하기요. 자, 바로 여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위에 이렇게 풀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다운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툴 메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디폴트 트레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다시 한번 여기에 이렇게 툴 메뉴를 한번 더 띄워놨습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 놓고 툴 메뉴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라지 툴셋하고 게팅 스타티드하고 게팅 스타티드가 위에 있는 툴 메뉴고 그 다음에 라지 툴셋이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는 툴 메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거 말고 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VA에 관련된 거 3개가 더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처럼 VAY 3개 하고 그 다음에 Getting Started 하고 라지 툴셋 하고 이렇게 5개만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바로 이 부분 여기 오빗 얘를 오빗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펜, 줌 익스텐트 이렇게 4개입니다. 자, 오빗이라는 이 버튼을 누르시고 화면을 드래그 해 보시죠.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버튼을, 저 오빛 버튼을 누르지 않고 하는 방법. 휠을 드래그 합니다. 중간에 휠 있죠? 휠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세요. 오빛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오빛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펜이 있네요. 드래그 하면 이렇게 화면 이동이 들어가네요. 자, 휠을 아니구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하면 펜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돋보기 툴이 있네요. 역시 드래그 하면 위아래입니다. 좌우가 아니고 위아래로 드래그 해보세요. 줌인, 줌아웃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 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휠을 드래그 하시면 줌인, 줌아웃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커서의 위치입니다. 커서의 위치가 중심입니다. 줌인, 줌아웃. 휠을 돌려보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줌 익스텐트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 화면 맞춤입니다. 이렇게 화면 맞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있든지 간에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 맞춤이 일어납니다. 요거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2입니다.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2를 동시에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줌 익스텐트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왼쪽으로 갑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거 바로 여기 줌 윈도우가 나옵니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줌 윈도우가. 자, 줌 윈도우는 이렇게 씁니다. 선택하고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드래그한 부분만 확대됩니다. 줌 윈도우. 그러면 이와 같이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을 빠르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화면 제어를 잘 할 수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그린 이 선 있죠? 여기가 지평선입니다. 지평선이고 이 아래쪽이 땅 부분이 되는 거고 이 위쪽이 하늘 부분이 됩니다.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을 그려봅시다. 선을 그리기 전에 보시면 여기 빨간색 선 나오죠? 그 다음 초록색 선 나오죠? 파란색 선 나옵니다. 빨간색 점선, 초록색 점선, 파란색 점선 이렇게 나옵니다. 빨간색 축, 레드 엑시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X축입니다. 초록색, 그린 엑시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Y축이고 블루 엑시스, 여기가 Z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이 지금 제가 저장한 게 플러스 쪽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쪽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모델링 하다 보면 그렇게 크게 상관없이 작업은 많이 합니다. 자, 라인입니다. 클릭.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갈 땐 상관이 없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빨갛게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까만 선이 있고 빨간 선이 있죠. 그 다음에 초록색 선도 나오고 파란색 선도 나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해당 축과 나란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나란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사각형 하나 그려보시죠.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도형이 닫히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집어 놓고 보면 한쪽은 흰색 면이고 한쪽은 회색 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면을 뒤집어 보세요.
한쪽이 흰색이고 한쪽이 회색입니다. 3D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복잡한 계산을 좀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면을 앞면과 뒷면으로 나눕니다.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면만 계산하고 뒷면은 계산 안 해요. 이걸 투사이드라고 합니다. 투사이드 렌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시는 이 회색 면이 뒷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여기 하얀색 면이 앞면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앞뒷면을 색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흰색이 앞면, 회색이 뒷면입니다. 근데 스케치업은 투사이드 렌더를 다 합니다. 앞뒷면 계산을 다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작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거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선택 툴입니다. 여기 얘가 선택 툴이에요. 요거 스페이스바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스페이스바 누르면 선택 툴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선택 툴로 놓고 선택을 한 다음 그냥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시면 자, 여기 리버스 페이스 있죠? 면 뒤집기. 그러면 가볍게 면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리버스 페이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여기 좀 지우고 싶어요. 여기 선을 지우고 싶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직접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는 빈 공간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빈 공간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는 것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는 게 다릅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그려진 이 사각형 안에 다 들어간 것만 선택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는 건 이건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 사각형에 이렇게 교차만 하고 있어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직접 클릭하거나 포함 선택을 하거나 걸침 선택을 하거나.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키보드의 델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선택을 하고 키보드의 델키를 누르시면 돼요. 자, 한번 지워보시죠. 자, 컨트롤 Z 하면 취소가 됩니다. 여기 컨트롤 Z. 자, 선택해서 지우고 컨트롤 Z. 선택해서 지우고 컨트롤 Z.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여기 지우개 보이시나요? 이 지우개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클릭해 보세요. 지워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이 되면서 삭제가 돼요. 지우개 툴을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쉽게 삭제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사각형이에요. 제일 많이 그리는 사각형, 그 다음 조금 그리는 사각형. 자, 렉탱글 자, 클릭하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대각선입니다. 대각선으로 클릭하게 되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크기를 지정해서 그릴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자, 자, 렉탱글을 클릭하고 화면에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이때 제가
가로 200, 세로 100 이렇게 썼습니다. 그게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바로 여기 들어가요. 오른쪽 하단 보이시나요? 오른쪽 하단에 저렇게 디멘전 라인이 있어서 저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가로, 쉼표, 세로 이렇게 씁니다. 라인도 그렇고 서클도 그렇고 렉탱글도 그렇고 우리가 그리는 모든 거에는 저거 다 디멘전을 넣을 수 있습니다. 디멘전 넣을 수 있어요. 자, 다시 볼까요? 가로가 100, 아니 1000, 세로가 500, 엔터. 그러면 1000에 500짜리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클릭하고 500, 1000, 500에 1000의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볼까요? 로테이티드 사각형입니다. 첫 번째 코너를 지정하고 두 번째 코너를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도를 지정해 주고요. 네,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각도와 선의 길이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숫자로 한번 볼까요? 선의 길이입니다. 1000mm, 그 다음 각도, 그 다음에 각도 45도, 선의 길이 1000mm. 이렇게요. 순서대로 나가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 변의 길이, 그리고 엔터, 각도, 쉼표, 변의 길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사각형의 위치를 지정한 다음, 그 다음에 변의 길이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도와 변의 길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은 원 그리는 방법입니다. 서클이네요. 중심점 클릭하고 반지름 입력하시면 됩니다. 500. 그러면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중심점 클릭하고 반지름 250. 그러면 원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가만히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진원이 아니고 이렇게 각이 져 있는 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클 명령어를 누르게 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사이드를 물어봅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사이드예요.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클을 그릴 때 제일 먼저 사이드를 넣습니다. 8개. 그 다음 중심, 반지름. 그럼 팔각 원이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서클. 자, 이번엔 16개. 중심, 반지름. 그러면 16각형인 원이 나오고요. 다시 볼까요? 24개, 24개.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차이가 뭘까요? 자, 보세요. 3D를 만드는데 면이 어떤가요? 스무스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3D를 만들었습니다. 면이 팔각형임에도 불구하고 면이 스무스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표시가 되는 거죠. 부드럽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계산을 조금 덜 하겠군요. 얘는 계산을 조금 더 하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멀리서 본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24각형짜리나 아니면 8각형짜리나 크게 구별이 안 가요. 가까이서 보면 구별이 가겠군요. 이게 이제 요령이 되는 거죠. 내가 멀리서 보고 큰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 그냥 팔각형으로 그려버립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고 좀 중요해요. 그러면 24각형으로 그리는 거죠. 이게 이제 차이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얘가 폴리곤 정다각형 그리기입니다. 자, 정다각형이요. 자, 먼저 사이드의 개수입니다. 몇 각형짜리를 그릴 건가? 자, 오각형입니다. 그 다음 중심 반지름. 그러면 오각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정다각형 명령어 실행하고, 자, 육각형입니다. 6엔터, 중심점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엔 컨트롤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바로 얘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은 내접하는,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이죠. 근데 클릭하면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으로 바뀝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보시면 돼요. 이렇게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원에 내접하든지 혹은 외접하든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호를 그리네요. 자, 중심점, 시작점, 각도. 중심점, 시작점, 그 다음에 각도.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아크입니다.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 그 다음에 중간점. 간단하죠? 시작점, 끝점, 중간점. 자, 이렇게 호가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역시 시작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이요. 시작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파입니다. 자, 이렇게요. 중심점, 시작점, 끝점. 그러면 이렇게 파이를 그리게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여기까지가 그리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푸시앤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면이 만들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푸시앤풀이라는 명령어로 이렇게 3차원 3D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돌출. 근데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다른 면은 이렇게 늘리기도 하고 혹은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걸 푸시앤풀이라고 합니다. 누르고 당기고. 이게 이제 푸시앤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면에다가 클릭하고 올려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고 당겨보기도 하고 밀어보기도 하고. 이게 이제 푸시앤풀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죠. 렉탱글, 그 다음 푸시앤풀.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모양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푸시앤풀에 여기 더하기 키가 붙는 거 보이시나요? 떼면 다시 한번 누르면 사라집니다. 한번 누르면 더하기 키가 있고 다시 한번 누르면 사라집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하고 더하기 키를 누르면 이렇게 면이 쪼개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면이 쪼개져서 나옵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면이 쪼개져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서 작업해 보시고, 컨트롤 키를 그 다음에 감추어 놓고도 한번 해보시고.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면에다가 이렇게 원을 그릴 수도 있고 혹은 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푸시 앤 풀로 얼마든지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작업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푸시 앤 풀로. 아니, 여기 해당 면에다가 렉탱글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고 이렇게 푸시 앤 풀로 모양을 만들어 보시죠. 여기 있는 면, 모서리, 이거 모서리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레이즈 명령어로, 아까 봤던 이레이즈 명령어로 얼마든지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작업해낼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른 건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데 87쪽 오른쪽 중간에 있는 게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자, 렉탱글 600이니까 500에 400이요. 그리고 500, 400. 자, 그 다음 푸시 앤 풀 350, 컨트롤 키 누르고 50. 자, 여기도 50, 여기도 50. 자, 여기,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50, 50. 자, 나머지 모서리들은 이레이즈를 이렇게 지우면 되겠는데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지우고,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났네요. 자, 이런 건 라인을 다시 한 번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면이 막힙니다. 그러면 금방 그려지네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밀고 나가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요령이 되니까, 그러니까 모델링하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걸 보시면 렉탱글 500, 500 푸시 앤 풀 500 라인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고 푸시 앤 풀로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에 라인 그린 다음에 이레이즈로 지워 보세요. 그러면 면이 그대로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들, 하나의 방법 말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도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하나 이제 더 공부해야 될 게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 방향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리는 방향을 제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쪽 방향으로만 그리고 싶어요. 혹은 이쪽 방향으로만 그리고 싶어요. 혹은 이렇게만 그리고 싶어요. 자, 라인을 눌렀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레드 방향으로만 그리고 싶어요. 혹은 이렇게 그린 방향으로만 그리고 싶어요. 혹은 이렇게 블루 방향으로만 그리고 싶어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키보드에 화살표를 누릅니다. 오른쪽 화살표가 X축의 방향, 왼쪽 화살표가 이렇게 Y축의 방향, 위쪽 화살표가 이렇게 Z축의 방향. 아래 화살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래 화살표는 없어요. 좌, 우, 위 이렇게 세 개입니다. 오른쪽, 왼쪽, 위쪽. 자, 어떤가요? 방향이 제어가 됐나요? 자, 여러분들도 방향을 제어해서 선을 좀 그려보시죠. 이번엔 사각형이요.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그려지는 게 아니고 화살표 방향을 제어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을 제어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어떤가요? 금방 쉽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화살표 방향을 제어해서, 그러니까 화살표를 이용해서 방향 제어하고 한번 그려보시죠.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클. 자, 오른쪽 화살표. 자, 왼쪽 화살표. 그 다음 위쪽 화살표. 자, 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향 제어해 줄 수 있고, 폴리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은 위쪽 화살표지만 오른쪽 화살표나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방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 해보신 분들은 99쪽하고 100쪽에 있는 모델링을 한번 해보시죠. 이제 조금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99쪽에 보면 육각형이 이렇게 쭉 몰려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조금 아리까리 할 텐데요. 자, 보시죠. 육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반지름은 100m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갑니다. 선을 연장해 봅니다. 이렇게요. 해당 방향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 연장선이 이렇게 선홍색으로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요. 이렇게 연장선이 선홍색으로 나와요. 다시 볼까요? 여기서부터 자, 연장선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연장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여기가 중심점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클릭하고 클릭하고 다시 한번 이레이즈로 자, 폴리곤 지우고 다시 라인 연장선을 찾아서 그리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려도 서로 교차되는 지점 나오죠? 바로 여기. 그런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중간에 지우고 푸시앤풀로 자, 500mm. 그러면 이렇게 금방 모델링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99쪽의 별은 어떻게 할까요? 자, 방향을, 폴리곤, 오각형, 그 다음에 방향을 맞춰보세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100mm, 아니네요. 300mm네요. 그 다음, 라인으로 선을 그려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선 이렇게 모서리끼리 다 연결하면 뭐가 나와요? 네, 선이 나오죠? 별이 나오죠? 네, 푸시 앤 풀. 네, 100mm. 그러면 자,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해보시죠.